안녕하세요, 하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썸네일 제목과 같이 아파트를 매매로 입주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일명 호구라고 하죠.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온 친구가 있어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명 덤탱이를 했던 대화 내용을 촬영을 해봤는데요. 오늘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5편을 더 편성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호구로 만들었던 정탱이 씨였던 게 한 3가지만 얘기해요. 3가지 정도. 일단 처음에 이제 계약할 때는 되게 이제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방 타일 같은 경우도 덧방을 하게 됐을 때 덧방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다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로운 타일을 붙이게 됐을 때 이제 그 뒤에 사실상 처음 집에 실측을 갔을 때는 뒷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뒷면이 골조가 되는지 아니면 석고보드로 쳐서 네,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쏙 빼놓고 이제 계약을 처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가서 이제 철거를 하다 보면 이제 뒷면에 있는 이제 구조물이 골조가 근데 보통 아파트는 다 골조잖아. 근데 중간중간에 석고보드가 붙여진 데 맞습니다. 뒷벽은 다 이제 골조인데 이 옆 측벽이라든가 그치. 이게 그 골조 꺾이는 데 나와서 이제 여기서 가벽 치는 데가 그렇죠. 있긴 하지. 네. 가벽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처음 조건은 당연히 이제 모든 걸 다 철거를 하고 다시 붙이는 입장이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깔끔하게 해주겠다고 하다가 막상 공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딱 생기면 이제 여기서 이제 타일을 떼면 석고보드가 무너진다. 그럼 이제 석고보드 비용이 나올 것 같다. 그럼 당연히 목수 비용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 더 거짓말을 더 못하면 이 석고보드가 뜯기면서 안에 있는 이 목재까지, 이 틀까지 손상이 간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철거 비용 해가지고 뭐 좀 더 붙이면 3, 4만 원 더 붙이는 거를 철거할 때 거기도 철거를 해야 되니 뭐 한 10만 원 더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뜯어졌으니까 거기 다 이제 골조도 다시 틀도 만들어야 되고 석고보드 붙여야 되니까 그치. 석고는 있으니까 네. 거기 그 구조틀 뭐 이렇게 뭐 그 스터드나 이런 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한다. 네, 스터드 같은 건 어차피 대부분 이제 인테리어 스터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틀로 이제 짜게 되는데 목틀 짜는 비용이 대부분 이제 목수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5, 60만 원 더 먹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 대략 뭐 많이 붙으면 7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붙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주방을 철거하면서 주방 벽면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건식 벽체라고 하는데 주방 가구와 이제 타일을 철거하게 되면 석고보드 벽체 자체가 이게 약해지거나 석고보드가 뜯어지기 때문에 그 석고보드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내장 목수 인건비와 그다음에 자재비를 따로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증액이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하는데 뭐 석고보드 그 1200에 2400이 기본 사이즈인데 3600원 정도 합니다. 한 판에 3판까지 들어간다고 해도 10,000원이면 되고 천정까지 올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면 작업자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시 다 한다고 해도 추가로 한 10만원만 더 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배공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배는 이제 했을 때 이런 이음새라든가 그다음에 오도토럴 부분들 전부 다 명가리를 하거나 이제 퍼티를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들 당연히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실크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띄움 시공을 하게 되니까 뭐 중간 부분이 누락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이제 코너 부분들 봉투 바람이라고 하잖아. 그런 부분들은 다 해줘야지 맞고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 내용을 싹 빼놓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마지막에 근데 이제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선택사항이다. 다 뜯어보니까 철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면이 거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압도해 그걸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이거. 그걸 깔끔하게 하려면 가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퍼티를 가는 비용이 추가된다. 샌딩도 그러니까 네. 샌딩비도 받고 퍼티 비용도 받고 두 개를 더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돈을 받는 거죠. 이 내용은 도배할 때 보통 다 실크 벽지를 사용을 하죠. 실크 벽지를 이제 시공하게 되면 봉투 바름이라고 해서 중간에 공기층을 두어서
단열과 소음에 유리하게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배의 하자 유형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봉투 바름은 그 풀칠하는 부분이 끝부분, 벽이면 벽 윗부분과 아랫부분 옆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콘센트 주변이 있습니다. 콘센트 주변에만 이제 풀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풀칠을 하는 자리가 면이 거칠게 되면 우둘두둘해지거나 면이 안 좋으면은 보기가 안 좋겠죠. 처리를 하고서 도배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먼저 면가리를 하는데, 이 면가리 이제 샌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퍼티를 해서 면을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도배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샌딩비하고 퍼팅비를 따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도배 인건비는 보통 현재 한 23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 금액은 샌딩하고 퍼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샌딩비와 퍼티비를 따로 받는 거는 이중 비용 청구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계약했을 때 사실은 다 알려주는 부분인 거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영경 씨 기본이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근데 좀 괜찮고 이름 있는 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대부분 인테리어를 할 때 이름 있는 데서 하기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돈이 많이 동네에서 하게 되고 돈도 없는 일정에서 그 금액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이제 저렴하게 시작이 되는 거고. 스타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타트를 적게 예, 아무래도 일반인 분들은 대부분은 견적 비교를 한다고 해도 동네에 있는 거 3개 비교했을 때 뭐 다 또이또이한 건데, 거기도 어차피 대부분 견적서도 보면 되게 단출하거든요. 그냥 일식으로 하는. 예, 일식으로 그냥 뭐 도배공사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따지기도 좀 어렵고, 이게 왜 안 들어갔어요 따지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고.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세한 동네 인테리어 가게에서 하다 보면 내역서 없이 그냥 총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 일단 계약부터 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다운 계약을 한 다음에 위의 내용과 같은 그런 건수를 만들어서 이윤을 남긴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잘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그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컨텐츠를 5편 정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편에서는 영상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좀 다뤄보고, 리모델링을 할 때 계약부터 내역서 단가 검토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